자,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 설명서 관련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좀 오래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 둘 다 소공도 개공도 모두 해야 된다. 자,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해서 틀렸죠. 자, 구조는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나오고요. 일조소음 진동, 이게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거죠. 일조소음 진동도 주거용 건축물에서도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세부 확인상에서 진동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조소음 진동이라는 거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어려웠었고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 소음, 이건 환경 조건 기재에 있는 틀렸죠. 일조소음 진동,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는 없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됐는데 다시는 안 나와 있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등기가 되어 있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5번이요. 토지에 관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바로 기본 확인상에서 설명을 할 테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토지 임차권 있으면 세부 확인상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 해서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논의할 쟁점 보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필 용적사건 요즘은 거의 안 내는데 조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이 권리부관계 등기부 기재상 등기상 증명서라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 계획은 공법상 이용 규제에 따라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즉 기본 확인사항이다라는 개념이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해서 적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환경 조건, 그것도 나와. 환경 조건은 뭐가 된다? 일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부 확인 사항이다라고 할 것.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논의할 쟁점. 자, 바로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단순 암기죠. 자, 우리 토지에 있어서부터 출발했죠. 도, 접대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거기다가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은 추가적으로 주차장 필요했었고 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외에도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된다. 이건 줄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 정확하게 확인 설명서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거래계약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하여튼 곳곳 아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까지도 골고루 비교해서 논의하는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아닌 것은 해서 일단은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실상벽환,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는 소난성이 포함됐었고 벽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빠졌었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자 주차장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주차장 얘기는 입지 조건 얘기죠. 문제 구성할 때 지금 이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확인상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 기본 확인상, 세부 확인상 골고루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매매의 경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 골라라? 세부 확인상을 골라라. 해서 바로 실상벽환.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우면 이건 진짜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그럼 뭘 골라라? 세부 확인상. 세부 확인상은 실제 권리 관계,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환경 조건까지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 자, 지금 2015년 10월 23일 날 중개를 의뢰받아서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선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죠. 2번 지문이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좀 어려웠던 주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공이 된 업무 정지 사유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3개월짜리 3인전 확확 화민전 확확 거거자 그 다음에 통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볼까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점점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확확해서 확인 설명 관련한 서명 및 날인이라든가 또는 교부 이런 것들 보존 이런 것들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이라든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역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 매물 사건 거래가 완성이 됐으면 거래정보망에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않았을 때 이때 바로 뭐가 된다?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나서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해서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2개월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거짓 공개라고 해서 그 외 등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이거 하여튼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얘기가 나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2번은 되게 까다로웠던 지문이고요. 3번 지문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조세 종료세율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해서 기본 확인사항이죠. 4번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의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4번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의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누구도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해서 가장 기초적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제일 어려웠었고 찍어야 될 그럴 성격의 문제였고 나머지가 무난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할 것.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서 1번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을 했을 때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세부 확인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죠. 세부 확인사항에서 실상 벽환에서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벽환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요구한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 뒤쪽 슬슬 봐. 틀렸죠? 서명 및 날인이 돼야 될 거고 공동중개 경우 모두 어떻다? 개공 모두 또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한 명만 날인은 된다. 틀리게 뽑았고요. 5번 질문 중개가 완성된 후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뭐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우리가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답을 자꾸 외우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건 계속 두 번이나 답을 뽑아요. 틀리게 해서 답을 뽑고 옳게 해서 답을 뽑게 됩니다. 우리 지금 외우지 않은 거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항상 패스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5개를 모두 줄줄줄 깨는 게 아니야. 답이 되는 주제를 깨고 가실 것. 그 다음 쟁점 확인해 볼까요? 보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등은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 해서 옳은 편이죠. 해서
자, 앞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리 교제, 이게 기본 확인상의 세 가지. 입관비도 자, 기본 확인상, 돈얘기, 거래 예정 금액하고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까지 총 8개가 기본 확인상. 이 등에서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세부 확인상에 해당이 되게 된다. 2번 건필상한 용적률 상한은 기본 확인상이고요. 자, 토지용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건필 용적률 상한은 공법상 이용 거리 규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3번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잠깐만. 자, 지금 틀렸구나. 건필상한 용적률 상한 맞는데 이게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적도록 한다라고 해서 2번 틀렸었고요. 3번 질문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금액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임대차에서는 어떻다? 필요가 없죠. 취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 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제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딱 한 번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의할 쟁점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기본 확인 사항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옳은 표현. 직접 현장 답사라든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2번 내진 설계 여부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건 이렇게 가는 거지. 실상벽환이 아니면 다 어떻다?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구조 관련해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을 하나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은행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죠? 실상 벽환 중에서 실제 권리 관계만 고지받은 사항을 확인 설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들은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자, 답이 5번인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실상 벽환 소난승에서 소방 관련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계속 지금 이제 28회 때인가도 그렇고 29회 때 계속 나왔던 주제가 요주 근래 많이 나오는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것,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내용.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포인트 뭐야?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적는다.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같이 토지대장을 참고를 하게 된다. 2번 권리관계 등기부기상, 등기상 증명서, 건필 용적률상한 시군 조례까지 깔아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라고 하는 거. 자, 부가가치, 다른 거 빼버리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이거 앞에도 틀렸어. 거래 예정 금액. 아직 확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실제 거래 가격은 나중에 거래가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실제 거래 가격. 근데 그거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어떻다? 제외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어떻다? 제외. 그래서 답을 4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기업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나중에 총부라고 해서 딱 한 번 포함될 때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해서 확인사항 옳은 것을 고르셔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 또 나와 있죠. 세부 확인사항 틀리게 뽑았죠. 주거용 건축물일 때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 뭐 어떻다?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잘 몰라도 되는데, 자, 기본 확인사항 아닌 게 뭐라고 써? 실상 벽환. 내진 설계를 외우는 게 아니야. 실상 벽환이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러면 실상 벽환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기본 확인사항의 구조 등에 관한데, 아까 자, 되게 용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실상 벽환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채팅을 좀 잡아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권리 관계 등은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환경 조건, 자, 틀렸죠? 계속 비교하잖아. 자,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그래서 지금 기억번호로 1번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부 확인사항. 자,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 확인 설명이 되고, 1조 소음 진동은 어디에서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한다. 근데 이런 지문들이 지금 이제 비주거용 이렇게 깔아서 이제 기억과 리을 틀리게 구성해서 답은 3번이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뤄지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요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다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자, 뭐야? 토지라고 한정되어 있구나. 토지와 관련해서 기재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거 일단 가볼까요? 비선호시설. 이건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빠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에서는 포함되죠. 이거는 놓치면 안 되지. 1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에서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토지에서는 환경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는 관리를 한다 하지 않는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등은 어떻다? 토지에서도 확인 설명. 자, 토지에서 입지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도, 접, 대라고 해서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까지가 어떻다? 입지 조건. 그래서 토지와 관련 없는 것이 바로 1조 소음 환경, 1조 소음 진도 같은 환경 조건, 관리 주체 요 두 가지 등은 어떻다? 바로 토지에서는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요, 3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조 소음 진동, 자, 요거 계속 구성해.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이건 겁나 어렵구나.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건 진짜 다른 법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토지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요것은 어떻다고요? 바로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 사안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도면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에서 확인 설명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면에서 확인 설명하는 것이 재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겁나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등기상 증명서, 요 민법까지 알아야 되지. 등기상 증명서, 등기법에 보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지권, 분묘기지권 등은 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봤습니다. 20년간 타인의 토지에서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그 사람, 분묘라는 공시수단을 통해서 다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에 출제 포인트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래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이런 식으로 공시수단이 필요한데 분묘 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분묘 봉분 자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오른편 되겠다. 그 다음에 지적도상 경기와 실제 경기가 일치하다면 실제 경기 아니죠. 지적도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실제 경기가 뭐가 중요해?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지. 바로 지적도, 자, 설명의 근거 자료는 지적도에 맞춰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틀리게 뽑았고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때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자, 사실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는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럽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니은번하고 리을번 두 개를 옳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거의 풀기 어려웠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27회 때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해서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갑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해서 이게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하고 설명서를 작성하는 건 뭐야?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서를 작성한다 해서 설명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언제? 바로 중개가 완성된 후에 교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는 교부를 한다. 거래계약서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게 된다 해서 1번 맞고요. 2번 질문요.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확인 설명 자체는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개 보수, 자, 금액과 산출 내역 등 당연히 설명해서 확인 설명서의 서식이 4가지라고 해서 기본 확인상, 세부 확인상, 중개 보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4개 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확인 설명서에 게재할 의무가 없다. 아까도 한번 답이 됐었죠? 또 답이 되죠? 답이 되는 주제는 어떻다고요? 항상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실상벽환 관련해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환경 조건 등은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고지받은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서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옳은 걸 고르시오. 다 뽑았었고요. 29회 때 틀린 걸 고르시오. 기재할 의무는 없다 해서 이렇게 답을 뽑아요. 그래서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낼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주제들, 특히 답이 됐거나 요즘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뒤쪽에 숨어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은 손대기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몇 개 준비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질문.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 양수 의뢰인이 상임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해서 요건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고요. 하여튼 답은 4번. 나머지가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지만 답이 되는 주제는 거의 유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에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험에 계속 2번, 3번, 4번 나왔던 거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그거라도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자,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 입지 조건은 어떻다? 확인 설명할 사항.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할 기간 5년. 요건 확실히 틀렸다.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전속 중개계약서 3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지금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선 자, 쉬운 거 가지고 가십시다.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야 되죠.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야 되면 답은 4번 되나요?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야. 아니, 아는 거라도 똑바로 하자고 리을번까지 다 알아서 맞추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 특징을 보게 되면 한두 개라도 정확히 알면 답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괜히 읽어봤자 의미 없어. 자, 그래서 중개업으로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지문 중에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짜깁기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거야.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개공한테는 그냥 과태료 부과 사유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업무 정지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짜깁기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4번 이래 보시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기업 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문 속에 하나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개계약은 뭐가 된다? 위임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아까 한번 중간 지문에 한번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이라는 건 맡겨둔다 이런 얘기야. 위임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선관 의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어떻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것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1번을 옳게 뽑았고요. 2번 볼까요? 이건 어렵지 않다. 2명의 기업 공인중개사 공동중개사일 때 한 사람만. 아까 나왔던 질문 틀렸죠? 자, 공동중개사면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자,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의 작성은 중개가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를 취득하고던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틀렸잖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 등도 다 할 수가 없다. 5번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되죠. 5년간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30회 때 문제가 그런데 이 나머지는 쭉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구성했고 조금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확인 설명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요. 거래 계약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